당신 아직도 사랑해요. 병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던 햇살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수백억 원의 재산 분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된 전처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떠난 거야? 서연은 애써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외로웠어요. 그 한마디에 재벌 회장 강태준은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이혼 직후 공항 VIP 라운지에서 전철을 우연히 마주치면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전처, 바닥에 떨어진 정밀 검사 결과서,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그녀의 숨겨진 비밀까지. 과연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돈보다 소중한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달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류 확인되셨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잉크가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사각, 사각.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백억 원의 재산 분할 계약서, 언론이라면 특종이라며 달려들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은 놀랄 만큼 조용했습니다. 강태준은 서명을 마친 뒤 무심하게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주 앉은 한서연도 서류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떨림이었습니다. 태준은 무심코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매일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 따뜻하게 녹여주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손을 본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움직였습니다. 사각. 짧은 소리가 끝나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도, 같은 집에서 보낸 시간도, 서로의 가족으로 살아온 세월도 그 종이 한 장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결혼을 끝내는데 수고하셨다니.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분명 중요한 일인데 막상 끝나고 나면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고 그저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은 순간 말입니다. 서연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태준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잠시 떨어지는 것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늘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서연은 회의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회장님, 공항으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정대로 미국 출장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빌딩들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이 젖어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에 올라타자 익숙한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최고급 세단. 누구나 부러워하는 차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늘 울리던 전화도 없었습니다. 투자 보고도 없었습니다. 회의 자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호등 앞에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우산을 여자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비를 맞고 있으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낡은 원룸,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던 방, 서연은 플라스틱 대야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도 폭포 생겼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고생만 시켜서. 그때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들었을 때 태주는 정말 믿었습니다. 평생 지켜줄 수 있다고. 절대 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돈 버는 일이 사랑하는 일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태주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그는 곧장 VIP 전용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공허했습니다. VIP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 원두 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무심히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아주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창가 자리, 익숙한 뒷모습 하나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몇 시간 전까지 법무법인 회의실에 있던 사람, 한서연이었습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그의 시선이 굳어버렸습니다. 서연 맞은편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역시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먼저 놓은 관계였습니다. 분명 자신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 걸까요? 그때 남자가 테이블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붉은 장미꽃 한 다발이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설마 그 한마디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의 시선은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미꽃을 받아든 서연은 잠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너무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자주 보던 표정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농담에도 배를 잡고 웃고 늦은 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으면서도 행복해하던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는 웃지 않게 되었습니다. 태준은 그 이유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늘 시간이 없었습니다. 항상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혼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지금, 그 웃음을 다른 남자 앞에서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가슴이 쓰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도 막상 잃고 나면 그 소중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태준 역시 그랬습니다. 그 남자는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꽤 다정해 보였습니다. 태준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먼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누군가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유난히 크게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연의 몸이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남자가 놀라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미꽃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발이 먼저 뛰어갔습니다. 서연아. 그 이름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얼마 만에 불러보는 이름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남자 역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손끝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태준은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들고 있던 서류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바닥 위로 흩어졌습니다. 남자가 급히 주우려 했지만 태준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밀검사 결과서. 태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밀검사. 그 단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원 문서에서 본다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태준은 무심한 척 종이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검사 결과서를 들고 있는 걸까? 어디가 아픈 걸까? 언제부터였을까? 왜 자신은 몰랐을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를 챙긴 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출장 가는 길이었어요? 짧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볼 일이 좀 있었어요. 그건 역시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마치 벽을 세운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낯설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남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주는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남자는 잠시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태주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서연과 함께 있지? 꽃은 왜 준 거지? 두 사람은 무슨 관계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탑승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먼저 갈게요. 서연아. 태준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어디 아픈 거야? 처음으로 진심이 묻어나온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물을 자격 없잖아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김도윤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멀어지는 발걸음, 멀어지는 그림자. 그 순간 이상하게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순간보다 훨씬 큰 상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질 무렵이었습니다.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일정 관련해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취소해. 예, 출장 취소하라고. 비서는 놀랐습니다. 태준은 단 한 번도 중요한 일정을 취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사업도 투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한서연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먼지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문득 태준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원래 이렇게 넓었나? 아니었습니다. 집이 넓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식탁 한쪽에서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액자 뒤에서 작은 종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오래된 병원 예약 카드였습니다. 예약 날짜는 무려 1년 전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카드 뒷면에 적힌 짧은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혼자 가도 괜찮아. 순간 태준의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이 이상할 정도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언제부터 혼자였던 걸까요? 그리고 왜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몰랐던 걸까요? 태주는 곧바로 액자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너무 늦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태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첫마디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한서연 씨 보호자 되십니까? 태준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긴급하게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한서연 씨 보호자 되십니까? 그 한마디에 태준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액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구십니까? 서울중앙병원입니다. 병원. 그 단어가 들리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공항에서 봤던 검사 결과서, 창백했던 얼굴, 휘청거리던 몸, 그리고 액자 뒤에서 발견한 병원 예약 카드까지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서연 씨 연락이 닿지 않아서 보호자 번호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정밀검사 결과 관련해서 반드시 설명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회사 인수합병 규모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이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돈을 잃을 때가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입니다. 태주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와이퍼가 유리를 쓸어내릴 때마다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그는 처음으로 서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서연은 레스토랑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대하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 미팅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음식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운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곤했겠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외로운 웃음이었는지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호가 7살 때였습니다. 학교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아빠가 꼭 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태주는 해외 출장이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영상을 받았습니다. 민호는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했습니다. 시상대 위에서 계속 관중석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태주는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것을 해주면 된다고, 더 큰 집을 사주면 된다고, 더 비싼 선물을 주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이는 장난감이 아니라 아빠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밤은 깊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얀 조명이 복도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중년의 의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씨 맞으십니까? 예. 의사는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래는 환자 본인에게 설명드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확정 진단 단계는 아닙니다. 그 말에 태준은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는 책상 위 문서를 밀어주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종이에 머물렀습니다. 의학 용어들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정밀 조직 검사 권고. 그 순간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환자분이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혼자 오셨습니까? 태준이 물었습니다. 예. 계속? 네. 의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가족분 아니십니까? 그 질문에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단어.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진료 기록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1년 전, 8개월 전, 5개월 전, 3개월 전, 수많은 진료 내역이 보였습니다. 태주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병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로 전혀. 그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의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 작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자 메모였습니다.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 거기에 적힌 짧은 글. 괜찮습니다. 혼자 올 수 있습니다. 남편은 바쁩니다. 그 세 줄이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남편은 바쁩니다. 고작 5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서연은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혼자 견뎠습니다. 병도, 외로움도, 두려움도 혼자였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뒤 그는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피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서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거 물을 자격 없잖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함께 오지 않았고, 아픈 것도 몰랐고, 울고 있는 것도 몰랐고, 외로운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아빠,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엄마랑 통화됐어? 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니?
엄마가 오늘 이상했어. 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방 청소하다가 약봉지 봤어. 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무슨 약인데? 잘 모르겠어.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진 민호의 한마디. 근데 엄마가 울고 있었어. 비 내리는 거리 한복판에서 태준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빠, 응? 엄마 어디 아픈 거 아니지?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시 지금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서랍에서 마지막 편지 같은 걸 봤어. 민호의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빗속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며 무릉덩이를 튀겼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게 번졌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의 마지막 말만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마지막 편지. 그 말이 왜 이렇게 무섭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응. 그 편지 지금 가지고 있어? 아니. 엄마가 다시 넣어뒀어. 나 몰래 본 거야.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방에 있어.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봐. 태준은 입술을 꾹 눌렀습니다. 아이 앞에서 흔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지금 갈게. 엄마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다려. 아빠, 응? 엄마 괜찮은 거지? 그 질문에 태준은 대답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니까. 아이에게 불안을 주면 안 되니까.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확신 없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야 태준은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평생 숫자 앞에서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수천억 계약도, 주가 폭락도, 경영권 분쟁도 계산하면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아픔도, 아이의 두려움도, 잃어버린 시간도, 돈으로는 다시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고 믿고 달려온 길 끝에서 문득 돌아봤는데 정작 나를 기다려준 사람은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그런 날 말입니다. 태준은 곧장 서연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후 서연은 오래 살던 집을 떠나 작은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태준이 마련해준 고급 주택도 기사도 도우미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자존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사는 집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숨 쉴 수 있는 작은 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층수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태준의 심장도 함께 조여왔습니다. 복도에는 희미한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천장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이 문 너머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태준이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문이 먼저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사람은 김도윤이었습니다. 공항 VIP 라운지에서 장미꽃을 건넸던 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 중에 차가운 긴장이 흘렀습니다. 여긴 왜 오셨습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도윤은 놀란 기색 없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서연 씨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약만 챙겨주고 나오는 길입니다. 당신이 왜 그걸 챙깁니까? 그럼 누가 챙깁니까?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강 회장님은 지난 1년 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태준의 턱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합니까? 친구입니다. 오래된 친구, 꽃까지 주는 친구입니까? 도윤은 잠시 태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꽃은 축하꽃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연 씨가 오늘 전시 기획자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 때문에 망설이다가도 결국 자기 이름으로 첫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걸 응원하려고 준 꽃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전시 기획자, 서연이 오래전부터 꿈꾸던 일이었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작은 갤러리에서 일했습니다. 그림을 볼 때면 눈이 반짝였습니다. 낡은 전시장 냄새도 좋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태준의 사업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태준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일과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서연이 어떤 마음으로 꿈을 접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아, 됐어. 태준은 그 목소리만으로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전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 걸음 비켜섰습니다. 직접 이야기하십시오. 다만 몰아붙이지는 마십시오. 오늘 많이 힘든 날입니다. 태준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하얀 커튼, 낡은 원목 테이블, 싱크대 옆에 가지런히 놓인 컵 2개. 그중 하나는 손잡이가 깨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태준은 그 컵을 알아봤습니다. 신혼 초에 함께 샀던 컵이었습니다. 돈이 없어 마트 할인 코너에서 산 컵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컵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있던 서연은 담요를 무릎에 덮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왜 왔어요? 태준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병원에 대해 묻고 싶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숨겼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너무 지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민호가 걱정해서 민호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왜 나한테도 말 안 했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서연의 눈썹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말하면 들었을까요? 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서연아, 나 병원 간다고 하면 당신은 늘 그랬어요. 비서한테 말해. 기사 붙여줄게. 좋은 병원 알아봐 줄게. 근데 내가 필요했던 건 기사도 아니고 병원장 전화번호도 아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같이 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썼고 사람을 붙였고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말도 참 오랜만이네요. 그 웃음이 태준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약봉지를 정리했습니다. 손끝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태준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반지를 끼던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는 순간 태준은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많이 안 좋은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추가 검사해야 해요. 내가 같이 갈게. 됐어요. 서연아. 제발요. 이제 와서 갑자기 좋은 사람처럼 굴지 말아요. 그 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참아온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래요. 내가 무너질 것 같을 때는 없고 내가 떠나려고 하면 나타나요. 내가 울 때는 바쁘고 내가 웃으려고 하면 왜 웃냐고 묻죠. 태주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히 자신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나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기다렸고 민호 운동회 날에도 기다렸고 내가 아파서 밤새 화장실에 앉아있던 날에도 기다렸어요. 혹시 문 열고 들어와서 괜찮냐고 물어봐 줄까봐.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연은 담요를 꼭 쥐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안 왔어요. 그 짧은 말에 태준은 무너졌습니다. 처음으로 무릎을 굽히고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어. 알아. 그래도 이번만큼은 도망 안 갈게.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요? 같이 병원 갈게. 민호한테도 내가 설명할게. 내가 싫다면 멀리서라도 지킬게. 서연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준 씨, 이름이 아니라 성까지 붙인 호칭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 말에 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끝났다는 말. 법적으로는 맞았습니다. 서류상으로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서류처럼 한 번에 정리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걱정하고 떠나면서도 돌아보고 끝났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때 방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아이는 문틈 사이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은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야, 왜 안 자고 있어? 아이는 천천히 걸어와 서연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그 한마디에 서연의 눈물이 결국 떨어졌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작은 방 안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너무 오래 밖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새벽까지 기다렸습니다. 문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났고 물컵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복도 창을 물들릴 무렵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요. 태주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뭐야? 민호 앞으로 된 거예요. 혹시 내가 한동안 돌보지 못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적혀 있어요. 태준의 손이 굳었습니다. 봉투는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왜 이런 걸 준비해? 서연은 애써 웃었습니다. 엄마니까요. 그 말에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등 돌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검사 결과 나오면 수술 날짜가 정해질 수도 있어요. 태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수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태준 씨, 나 사실 당신한테 아직 말 못한 게 하나 있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복도에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감했습니다. 그 말 못한 하나가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나 사실 당신한테 아직 말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말을 남긴 채 서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가슴에는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푸른빛이 복도를 물들였습니다. 태주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민호 앞으로 남겨둔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얇은 종이 봉투가 이상할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새벽은 태준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두려워해 본 적 없던 남자가 처음으로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 희미한 소독약 냄새, 간호사들의 낮은 발소리. 태주는 서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병원 창문에 부딪혀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시죠.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가장 우려했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악성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필요했습니다.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태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해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태주는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말한 거.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 나한테 아직 말 못한 거 있다면서.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병원 앞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 사용한 흔적이 가득한 수첩이었습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군데군데 얼룩도 보였습니다. 이거. 태주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뭐야? 서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내 일기. 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 나한테? 읽어봐요. 그날 밤 태준은 집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조명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첩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결혼 첫 해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도 태주는 새벽까지 일했다. 피곤해 보였다. 안쓰럽다. 다음 장. 사업이 잘 되면 우리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는다. 다음 장. 오늘도 혼자 밥을 먹었다. 그래도 괜찮다. 언젠가는 시간이 생기겠지. 장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호 운동회. 아빠가 못 왔다. 민호가 계속 찾았다. 결혼기념일. 혼자 케이크를 먹었다. 병원 다녀왔다. 별일 아니길 바란다. 오늘도 태주는 바빴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태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음 줄. 그래서 더 떠나야 했다. 그 한 문장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떠난 이유가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식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릴 힘이 없어서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가장 슬픈 이별은 사랑이 끝난 이별이 아닙니다. 사랑이 남아있는데도 서로를 놓아야 하는 이별입니다. 태주는 수첩을 덮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수술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태준과 민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아빠, 응, 엄마 괜찮겠지. 태준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비서에게 맡겼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간절히 믿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그동안 태주는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었는데, 한 번 더 집에 일찍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는 모릅니다. 잃을 것 같을 때 비로소 소중함이 보입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태준과 민호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순간 태준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주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은 회복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받아들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좁은 원룸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아무것도 없던 시절. 하지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은 사진을 보다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 사진 아직 있었네. 버릴 수가 없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안 할게.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태주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알아가고 싶어.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으로 말고.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도 말고.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냥 태준으로.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태준이 처음 사랑했던 그 미소로 웃었습니다. 몇 개월 후 민호의 학교 운동회.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태준과 서연은 나란히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결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하루를 묻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달리기 시합에서 결승선을 통과하자 두 사람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순간 박수를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태주는 그 웃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백억 재산보다, 수천억 회사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고. 사람은 돈을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태주는 너무 늦기 전에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병원 가주는 것, 같이 밥 먹는 것,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보는 것, 그 평범한 것들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을 끝까지 곁에 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